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객한테 매우 유리한 그렇죠. 내용이 들어온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자, 1부에서 우리 최혜연 변호사님 모시고 금서법과 분서법에 관련된 6대 원칙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자, 2부에서는 위법 계약 해지권,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과태료 상황, 그 다음에 이 법이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간략하고 쉽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위법 계약 해지권에 대해서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법 계약 해지권은요,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던 네.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고객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예. 이제 고객이 판매 규제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고요. 네네네. 근데 그럼 판매자는 나 판매 원칙 위반하지 않았다는 걸 반박을 해야 되는데 네. 반박을 못할 때 못하면 고객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해지는 보험회사에서 결정을 해주는데 이거는 고객이 일방적으로 하는 해지권입니다. 고객이 절차도 알 수 있나요? 해지라는 게 보통 이제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거고 통보가 저희한테 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고객이 해지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네,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판매자라는 거는 네네. 설계사나 보험회사나 한 몸이거든요. 네. 어쨌든 설계사든 보험회사든 지금 이거를 위법하지 않았다. 광고는 아닙니다. 아, 광고는 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5대죠. 5대 판매를 5대.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고객이 무조건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그 소명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네요. 그쵸? 나중에 이제 예. 소명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네요. 쉽게 예, 말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판매할 때 6대 판매 원칙을 잘 준수하고 네네. 설명 의무 뭐 이행 확인서라든지 네. 적정성, 적합성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뭐 확인을 받아서 그런 거를 잘 입증을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가 사후적으로 고객이 문제를 삼을 때 네네. 아, 고객님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계약 체결일부터 5년이라 고객이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좀 1년. 짧은 거. 1년 중 짧은 거. 그러니까 최대로 5년이고 예컨대 고객이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을 알았어요. 그러면 2년 후에는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고객한테 막강한 권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불안정하게 놔둘 수는 없어서 5년, 1년 중 짧은 기간입니다. 이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잠깐 해볼게요. 네. 보통 설계사가 이제 일을 하다 그만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계약은 살아 있을 거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해당 설계사를 찾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못 찾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해당 설계사를 이미 그만두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소명을 아예 못 하는데 어떻게 되죠? 일단 결론적으로 소명을 못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고객한테 있는 거고요. 음. 그거를 이제 원수사나 설계사나 네. 뭐 GA나 이 설계사가 그만둘 수도 있다는 거를 고려하셔서 네. 고객이랑 계약 체결했을 때 관련 자료들 그런 거를 잘 보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소명을 안 되면 무조건 이제 과태료 맞는 예. 거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위법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거는 이게 고객이 안 날로부터 1년인지 아니면은 접수된 다음부터 1년인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요거는 네. 고객이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민원을 제기하든 금감원을 가든 네.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안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네. 근데 그냥 1년이 넘어가면 그냥 고객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고객들이 사실 저희는 이 제도를 어떻게 보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고객들이 몰라가지고 1년이 넘기게 되면 약간은 좀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보통의 고객들은 내가 뭔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든지 네.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으면 네. 바로 액션이 들어오죠. 그 액션 자체를 1년 넘어서 하는 경우는 사실 없기 때문에 고객은 뭐 그렇게 불리한 내용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판매자 측에서 뭔가 반박하거나 네.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잘 갖춰놓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이거에 따른 이제 과태료인데요. 이제 과태료가 무서워서 사실 이게 거의 무서운 건데 과태료에 관해서 하나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뭐 과태료는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면 최고로 2천만 원, 2천만 원. 예, 적정성도 2천만 원, 2천. 설명 의무는 최고가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불공정 영업 금지는 최고가 7천만 원, 부당 권유 금지는 최고가 7천만 원, 네. 광고 규제는 최고가 1억입니다. 이게 지금 최고가 1억이니까 네. 뭐 3천 좀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1,000만 원도 맞을 수 있고 경중에 따라서 예, 그렇게 하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법인이고요. 네. 설계사 개인은 지금 말씀드린 금액의 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유의 있게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 이건 최고고 감경이 가능하고요. 네네. 면제도 가능합니다. 아, 면제도. 면제는 보통 이제 설계사 말이 100% 맞았을 때. 아니요, 원제는 네. 설계사 말이 맞았으면 가태료를 받을 일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했어. 내지는 네네. 설계사가 입증을 못했어요. 네네. 그러면 이때 가태료를 받는 거고, 네. 이제 면제라는 거는 초보 예컨대 위반 횟수가 처음이고, 네. 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약간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법의 조항 중에 조그만 거를 하나 빠뜨렸다든지, 네네. 아니면 이 설계사는 평소에도 이런 설명 의무 이런 거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아. 특정 이 사안에서는 어떻게 좀 실수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고요. 그럼 GA는 뭐냐? GA는 그 법인이잖아요. 네. 이제 평소에 설계사들한테 이때 판매 원칙 교육 잘 시키고 네. 판매 프로세스 점검하고 항상 그랬는데 설계사 개인의 일탈이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GA도 감경이나 면제까지 가능한 거죠. 이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설계사하고 법인하고 동시에 과태료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설계사는 내고 법인은 안 내거나. 이론상 가능하고 실제로 이것도 가능할 가능해요? 것 같아요. 아. 예컨대 법인에서는 네. 교육도 잘 시키고 예. 이제 판매 프로세스도 점검을 하고 네네네. 우리는 절대 불안전 판매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설계사 개인이 일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위에서는 교육만 시켰으면 큰 문제는 없겠는데요, 법인에서. 그건 또 아닌 게 그건 아니에요. 교육을 그냥 형식적으로 시키고 아. 법에서 하라니까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진심으로 이때 판매 원칙 지키도록 하고. 보통 교육하고 이제 저희가 사인을 하거든요. 예. 그 정도만 해도 지켜진 거 아닌가요? 법인이잖아요. 교육했다 하고 이제 사인 받거든요. 그것만 해가지고 뭐 면제를 받는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하지만 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훨씬 낫고 그 다음에는 또 피해액도 보죠. 예컨대 피해액도, 고객이 피해액이 그렇죠. 1억인 경우랑 100만 원인 경우를 같이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봅니다. 최고가 7천만 원이고 최고를 맞으면 안 되겠는데 그럼 이 최고가 7천만 원이면은 법인에서 7천만 원, 그 다음에 설계사 설계사가 3,000만 3천만 원, 이제 1억 500만 원. 예. 이게 보험료가 뭐 10,000원짜리든 100만 원짜리든 네, 상관없죠. 상관은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이런 제도가 전과 후가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차이점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냥 전반적으로 금소법 내용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금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네. 그 소위 말하는 6대 원칙이 다 적용받지 않았어요. 네, 보험은 그렇죠. 아시다시피 뭐 적합성도 변액만 적용되고 적정성은 적용 안 되고 그랬는데 네. 이제 무조건 다 이제 적용되는 걸 바꿨고요. 네.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 기준도 네. 물론 시행은 9월이지만 예전에는 원수사 위주로 적용되는 건데 이제는 5일 이상 뒤에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5일 이상. 예, 그럼 뭐 전부 다네요. 그렇죠. 5일 뭐, 이상.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사후 제재가 아주 강해졌죠. 뭐 형벌도 이제 상향됐고. 근데 제가 이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약간 민사적인 거잖아요. 근데 형벌이면 형사 책임이 있다는 예, 건가요?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아. 형사 책임은 이제 뭐 주로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등록 말씀하신 거죠? 라이센스, 예, 그렇죠. 그것도 아. 있고, 뭐 자문, 이거는 이제 보험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네네. 전 금융권이 적용이 되는데 네. 뭐 대출 모집인도 사실 등록을 해야 되고 투자 자문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특히 이제 설계사 분들 중에는 투자 자문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네, 맞아요. 이거 다 등록하셔야 돼요. 등록을 하고. 예, 예. 이런 건 아니에요? 좀 반복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등록도 다 했어요. 정상적으로 다 했는데 아까 6대 원칙 그거를 좀 안 지켜가지고 이렇게 형사처벌 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6대 원칙은 형벌은 아니고요. 형벌은 아니죠. 형벌은 이제 그 등록 안 한 경우나 네. 주로 뭐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거고요. 네. 6대 원칙은 이제 가태료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6대 원칙을 과태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신사대 교율위가 네네. 뭐 위법계약 해지권이라고 아주 막강한 교율이죠. 네네. 교육 위반 사실을 반박하지 못하면 네. 일정 기간 내에 고객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거나 이 부분은 좀 상당히 고객한테 유리한 제도가 도입된 걸로 평가가 되고요. 네. 그럼 이제 자료 열람 요구권이 있습니다. 네.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네. 고객이 자료 달라 그러면 자료를 열람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보통은 자료는 보험회사에 있으니까 예, 그쪽에, 보험회사는 무조건 줘야 된다. 예. 이 뜻이죠. 제 생각에는 그럼 무슨 자료가 이 자료 범위에 들어가냐 네네. 사실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뭐 달란 대로 다 줘야 예컨대 뭐 보험회사에서 외부 자문을 받았어요. 네. 그런 것도 달라고 줘야 되는 건지 사실 약간 요거는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어 맞아, 보이고요. 수수료표 다 달라고 그럴 수도 줘야 있는 되는 거고. 건지 그러니까 대회비인데. 예,
이게 대비 자료까지 달라면 줘야 되는지 사실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사후 구제 관련해서는 네. 고객한테 유리한 제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 네. 고의 가실이 없다는 거를 네. 판매자, 즉 보험 설계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객한테 매우 유리한 그렇죠. 내용이 들어온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보험회사에 이제 적용되는 건데요. 판매 제한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 제한이요? 예. 어우, 재산상 뭐 현저한 피해가 있다든지 예.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상품 팔지 마라.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들어왔고요. 네. 크게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시행이 되면서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고 또 실제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더 그때 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4월, 5월 이쯤 넘어가면 연락이 한 명씩 오기 시작하면서 변호사님 좀 바빠질 수도 있겠어요. 예. 근데 저도 좀 너무 걱정이 네. 되는 게 이게 다들 걱정을 하세요. 선례가 없고 네네네.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나. 왜냐면 이게 준비를 많이 하면 좋지만 그럼 또 영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오늘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보관세 카페에 변호사님께서 글을 계속 올려주고 계세요. 올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참조가 되실 것 같고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